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병을 알고 나를 알아야 산다. 예. 선생님 오늘 알아볼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들어오네. 바로 들어오네. 야, 그러기 전에 내가 문제를 낼게. 예. 바로바로 대답해야 돼. 96에, 54, 86에, 56, 84. 48. 너무 쉽나? 84가 48? 잠깐만. 아니 더맨더 모여 그러니까 내는 사람도 모르고 맞추는 사람도 모르고 나는 요 아니 얘가 뻔뻔하게 답을 맞추길래 77에 49. 오, 야. 56? 56? 이거 56에 46에. 오늘은 이 뇌에 관한 얘기예요. 네네. 예, 뇌를 계속 써야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 알아야 산다. 오늘 바로 뇌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퀴즈를 풀어볼 참가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아야 산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 2024년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수 약 105만 명.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뇌. 그 뇌 속에서 당신도 모르는 사이 치매의 싹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알아야 산다. 오늘 치매에 대해 함께 알아볼 출연자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치매가 발병한 어머니.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어린아이가 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 중인 언니와 동생. 언니 김현주 씨. 동생 김민주 씨.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자매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아니, 언니분께서는 노래 강사시라고요? 아, 네, 이제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자, 있어요. 이 아침에 노래 바로 하나 갑니다. 네네네. 아니, 왜 서서 그러지? 아니, 그 앉아서 부르셔도 되는데. 저희가 가요 프로가 아니에요. 아, 네. 그냥 앉은 반주 없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앉은 자리에서. 네. 자, 하나, 둘, 셋, 넷. 남부도 돌아 돌아 국제시장 돌고 돌아 하!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와, 진짜 잘하신다. 너무 좋다. 야,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면 노래 또 가사 또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치매 걱정 없이 사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또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시군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또 치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앓고 계신데 언제 아시게 된 거예요? 아, 2019년도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아들하고 그때는 이제 같이 살았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네. 이제 뽑았으면 티슈만 아, 이제 티슈만 쓰시는데 며칠 전서부터 이제 그거 좀 사와라 얘야 사와라 그랬는데 이제 안 사다 주니까 예, 예. 아이고 내가 그러면 나가서 사가지고 써야지 되겠다. 그리고 나가셨는데 못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어디를 가셨는데 아이고, 예. 치매 앓으시는 분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까 저녁 한 6시쯤인가 이렇게 나갔다가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아이고. 결국은 이제 아니, 그럼 그 전에 전혀 모르셨었어요? 아니면 약간 알고 계셨어요? 아,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우울증 증세 같이 이렇게 잠을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온 가족이 발칵 뒤집히면서 알게 된 게 그 시기에 그 그렇죠. 사건으로. 예. 가족들은 다 알아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게 제일 안타깝어요. 거의 이제 저를 좀 못 알아보는 상태시고. 아하, 그러셨구나. 언니한테 네. 아줌마, 아줌마 그러세요. 그러면 왜 아줌마야?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 이렇게 아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서글픈 병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떠들러 보면 누구나 한 명씩은 다 있는 너무나도 애달픈 병인데, 자, 오늘 출연 신청은 또 동생분이 하셨다고요? 아, 언니가 예. 그 노래도 좋아하고 이렇게 무슨 되게 활동적이시거든요. 네. 근데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지갑도 예전부터 잘 잃어버리고 핸드폰은 물론이고 예. 지금 여기 출연할 때도 차키를 한 30분 동안 찾아 헤맸어요. 어. 온갖 방안을 다 뒤지고 아니, 왜 가방- 그러셨어, 오늘 또? 하필이면. 가스불 인덕션에다가 이제 뭐 냄비를 올려놓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냄비가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고구마 올려놓고 갔다가 왔는데 그 들어왔는데 냄새가 막 나요. 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고구마가 새카맣게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조심해요. 그럼 동생분은 혹시 뭐 깜빡깜빡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저는
김용만 예. 선생님 뵐 때 선생님 아니에요? 씨 하면 돼요. 나이 차이가 뭐, 왜 선생님? 한 살 차이 나는데 뭐. 깜짝 자기 어려지려고 지금. TV로 많이 봐서 알겠는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막 저기 있잖아. 핸드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집에 나갔는데 리모컨 갖고 나간 적 있죠? 맞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뭐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치매라는 거는 너무나도 서글픈 병이고 우리 가족에게 온다면은 너무나도 싫은 병, 특히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우리 선생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연구해 오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고성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보통 치매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잊고 또 자기 자신을 잊어가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치매 환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와. 보시는 것처럼 보시죠. 굉장히 많죠. 네. 2022년에 보면 65세 이상 국내 치매 환자 수가 약 93만 명 정도였는데 불과 2년 만에 105만 명으로 결국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15년 뒤에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몇 명이나 될까요? 자, 2년 만에 이제 12만 명이 늘었단 몇 말이죠. 명이느냐? 그 다음에 15년 뒤면 15년 되면 저희들이 쓴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100만이. 오! 저하고 동생 우리 김민주 씨가 똑같이 100만이고. 100만. 야, 둘선 씨가 통 크게 200만 갔어요. 정답 확인합니다. 예, 정답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2040년이 되면 226만 명 아, 226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과 비교하면 불과 1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죠. 매우 빠르게 그러네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허. 정답은 박둘선 씨입니다. 예. 201만을 썼어야 되는데. 자, 들리신 분들은 여기 선물 하나 들어갑니다. 예. 안 좋은 인형이에요, 저승이. 저승이. 무섭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치매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예, 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노령 인구는 증가하고 또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점점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 80대면 사실은 그렇죠. 치매에 대한 앞으로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날 거니까. 치매는 아직은 뭐 완벽한 치료법은 없는데 예. 조기에 발견하면은 증상을 늦추는 치료와 생활 관리가 가능하다 점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예. 퀴즈를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좋습니다. 아주 저 나긋나긋한 스타일이시네요. 저희가 뇌도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 아이고, 네.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퀴즈 잘 풀면 선물도 주시죠, 오늘? 예, 뭐 이런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치매 싹 없애고 싶다면 땡땡땡땡땡땡땡. 와, 일곱 길다. 글자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요. 선생님, 그럼 치매에도 싹이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딱 네. 보면 치매 오겠는데 이런 것들.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릴 예정인데요. 65세의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뇌에선 약 몇 살부터 치매 싹이 자라난 걸까요? 아, 치매 싹. 치매 싹. 이네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잖아요.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는 한 5년 전부터일 것 같아요. 저부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 본인이 잘하다고 생각하시면 본인 나이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저희가 쓴 답을 보죠. 네. 둘선 씨하고 저가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른데요. 20년 전이면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심한가요? 그렇죠. 너무 슬프다. 이거 근데 만약 정답이 제게 정답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정답은요? 정답은 1번 45세. 1번? 여기네. 예. 1번. 진짜. 아니, 그러면은 너무 일찍인데 20년 전에 이 싹이 자라고 있다고. 45.
정답인데 너무 슬프다. 그렇죠. 선생님 그럼 치매의 싹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예. 최근에는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뇌 안에 있는 치매 싹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2개의 뇌 영상이 나왔는데요. 네.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빨간색이 많고요, 일단. 예. 그리고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작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 정상 뇌는 파란색과 초록색 위주인데 반해서 치매 환자의 뇌는 노란색과 빨간색이 많죠. 저게 바로 치매의 싹인 바로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예, 이건 이제 우리 몸에 나쁜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이 쌓이면 뇌 연결망이 끊어지고 저장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죠. 특히 빨간색 쪽이 아주 안 좋은 그 뇌에 안 좋은 나쁜 단백질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뇌에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쌓이면 결국은 치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김현주 씨의 어머님이 몇 세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어머니는 지금 많이 나빠진 게 한 5년 전서부터 그 당시 나이가 79세. 79세. 그렇다면 보통 이제 20년 전부터 치매 싹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58세, 59세, 50대 후반에. 50대 중반에 무섭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치매 싹이라는 게 이렇게 자라는 걸 알 수는 없나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나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도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 뇌 안에서는 나쁜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치매로부터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야, 증상이 없다니까 지금 더 무섭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그렇죠. 이거 미리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요. 네. 네네. 정상인의 MRI, 초기 치매 환자, 말기 치매 환자의 MRI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세요? 말기 치매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니까 뇌가 정말 이렇게 작아지네요. 많이 쪼그라들고 빈 틈이 많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치매 환자의 뇌를 보면 정상에 비해서 많이 쪼그라들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려도 될까요? 정상인의 뇌 무게는 평균 1,300에서 1,500g입니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 무게는 최대 몇 g으로 줄어들까요? 자, 저희가 쓴 답을 보죠. 좋다. 어우, 다 달라. 다 달라. 다 달라요. 김용만 씨 정답 쓰셨습니다. 제가 정답 네. 진짜요? 이야. 평균적으로 성인의 뇌는 1,300에서 1,500g 정도이고요. 정상일 때는 한 90세가 되면은 한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의 경우는 뇌가 이보다 훨씬 작고 가볍죠. 이렇게 뇌의 부피가 줄어드는 거를 네. 뇌 위축 현상이라고 합니다. 뇌 위축 현상. 예, 치매 환자의 뇌는 특히 해마가 위축되고 또 대뇌 피질이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죠.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해마, 대뇌 피질 이것들이 뭔가요, 도대체? 네, 그 얘기를 뇌 많이 듣는데. 그렇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해마는 뇌 특정 부위인데 해마가 하는 일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해마 활동이 줄어들면 신경세포가 약해지고 예. 또 크기가 줄어들면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대뇌 피질은 반면에 이제 대뇌 표면을 감싸고 있는 신경세포들의 집합인데요. 네. 감각, 운동, 언어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럼 김현주 씨 어머님 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가져오셨군요. 네네. 아, 치매 진단 당시의 사진하고 치매 진단 2년 후의 사진 이렇게 비교해서 어머, 나오는데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네. 그렇죠. 2년 전과 2년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은 어머님의 경우 뇌에 위축이 좀 많이 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그러네요. 있죠. 눈으로 확연하게 안타깝지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휴대전화도요, 보통 뭐 128기가 있고 뭐 256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크기가 작아진다는 게 용량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가? 예, 그래서 사실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예. 그런 것들 물어보세요. 머리가 크면 치매 안 걸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저는 안 치매 걸리는 걸릴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됐거든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여러 연구에서 예. 머리가 크면 치매에 걸려도 좀 진행이 늦다. 이런 얘기들은 알려졌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완전히 예. 없는 얘기는 아니고 머리가 크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 건 아니고요. 오호. 이제 결국은 치매에 걸리면 뇌 크기가 감소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가 네. 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력이 약해지고 새로 배우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쉽게 얘기하면은 오래된 기계가 고장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뇌가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어난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안타깝게도 자매분들 그 어머님처럼 가족을 못 알아본다든지 친구를 못 알아본다든지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어떤 거를 보고 저희가 치매다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젊은 분들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건망증이냐 치매 초기 증상이냐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감별을 할 때는 건망증은 특정 일에 대해서 기억을 잠시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힌트가 생기면 바로 떠올려서 기억을 해내는 반면에 치매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장애는 아무리 좋은 힌트를 줘도 그 일을 저는 생각을 못 하죠. 아예 그 부분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저장이 안 돼서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저장이 안 된 거군요. 예. 아.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이전과 다르게 성격 변화로 병원에 이제 먼저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가족들이. 그리고 단어 선택이 부적절하고 또 말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길 찾기가 어렵고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치매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치료하시면서 환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이렇게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기 때문에 매일 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두 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예. 네. 그 화면 보시겠습니까? 땡땡세 남자 치매 환자분하고 땡땡세 여성 치매 환자분이 있는데요. 네. 예. 사진을 보면 좀 어떠세요? 비슷해 보이고 전혀 모르겠네요. 노란색이 좀 많고. 그래, 네. 색깔이 일단 두 분이 비슷하네요. 예, 두 환자가 처음에는 예. 그 알츠하이머 병기가 비슷한 병기에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좀 놀랍게도 진단 당시에 두 환자분의 나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왼쪽 환자분은 진단 당시 78세셨고 남성분이요? 예, 오른쪽 여성분은 78세? 56세였습니다. 56세요? 어머, 우리 나이 또래잖아요. 아, 56세에도 치매가 이렇게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질환과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생기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초록이 치매. 예, 초록이. 젊은 나이에 생기는 치매가 비교적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다라고. 알려져 아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상이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되는군요. 그렇죠. 안 좋은 거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태가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56세 환자의 경우 좀 빨리 시작되기도 했을 뿐더러 초기에 치매에서 중등도 치매로 넘어가는데 채 2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이건 몰랐다. 진행이 그러니까 되네. 어릴수록 이게 진행이 더 빠르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어려서 생겼다라는 것은 뇌가 많이 손상돼서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젊을수록 이 네. 치매에 대한 싹에 대한 이 부분 케어를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의 싹은 한 종류가 아니고요. 네.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게 또? 예, 그러니까 치매라고 하면은 어떤 증상군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매가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보통 20년 전부터 그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요거 세 가지 다 잡아야겠다,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반적인 기타 치매로 분류를 하는데 치매라고 하면 제일 많은 환자분들이 알츠하이머병 치매고 그다음에 단일 원인에 의한 치매로는 혈관성 치매가 다음으로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 싹은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질환에 의해서 생기고 그게 결국은 이제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매분들은 이제 치매도 유전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안타깝지만 두 분처럼 치매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드릴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치매일 경우 자녀의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은 최대 몇 %까지 증가할까요?
예, 알려드릴까요? 네. 예. 자, 답을 일단 쓴 걸 보죠. 와! 영재만 튀고 지금. 저만 혼자. 정답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2%. 72%. 좋을 일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아 맞아. 아, 높아도 이렇게까지 높을 72%나 와, 이게 발병률인데. 부모와 자식은 유전자를 공유하죠. 그리고 생활 방식과 환경이 서로 공유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냥 전체적인 치매로만 놓고 보면은 부모 중에 한 분이 치매가 있을 때 한 47% 자녀에서 치매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고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7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안타까운 얘기지만 두 분은 다 이에 해당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지금. 그러네요. 아, 네. 진짜. 선생님, 근데 평소에 언니가 단어를 잘 기억을 못해서 그거라고 하거든요. 어허, 그거.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 하는 게 이제 단어 선택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가족력이 있으시고 또 가족력. 치매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잊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40대. 그러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실 치매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까요? 예? 치매 위험을 높이게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박영재 씨가 그 쓰리고인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이 다 있다고 그러던데 결국은 혈관성 치매 위험 인자들이거든요. 아, 진짜? 결국 이제 뇌혈관 질환이 생기고 그것을 유발하는 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인데 결국 이런 것에 의해서 뇌졸중이 생기면 결국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혈관성 치매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잘 관리하면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걸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나이와 상관없이 내 건강을 이렇게 잘 지키려고 치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배운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네. 꼭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치매의 싹은 치매가 진단되기 20년 전부터 시작될 수 있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네, 저도. 그렇죠. 뇌 건강 관리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되거나 이렇게 퇴화가 되면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알아야 산다. 아주 진짜 고성호 교수님 모시고 치매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 모르는 걸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현대의학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해드릴 수 있는데 완치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조기 발견해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현재 최선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치료가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면 병원에 가셔서 의료진과 상의하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노력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알아야 산다.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후반전 이끌어 주실 새로운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알아야 산다. 치매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 방법을 알려드릴 약사 심현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2023년 사망 원인 10위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무려 6위를 차지하고 와, 있습니다. 6위는 진짜요? 너무 심한데? 와, 지금 순위가 쭉 나오는데요. 당뇨병보다 높아. 당뇨보다 높다고요? 고혈증, 고혈압성 질환보다 높고요. 저는 코로나19보다 높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근데 치매가 사망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치매가 진행될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몸이 허약해지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다양한 합병증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오래 착용하면서 요로 감염이 발생한다든지 맞아. 아니면 오래 누워 있어서 욕창이 생겨서 또 고생하신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생기면 삼키는 능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가래를 뱉지 못해서 폐렴이나 아니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등의 다양한 합병증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해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 예, 가족 걱정이 제일 그거더라고요. 네네. 합병증 뭐가 생길까봐. 저는 사실 치매하면 기억만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치매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더 이렇게 위험하게 다가오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치매와의 악연을 끊을 수 있는 처방전, 치매가 발병하기 20년 전에 생긴다는 치매의 싹을 없애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싹 없애고 싶다면 땡땡땡땡땡땡땡. 7글자인데요. 예.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치매의 싹을 없애는지부터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요, 지난해 국내 유명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빨간 큰 덩어리가 보이시죠? 네, 네네네. 큰 덩어리 있어요. 저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싹인데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 있는 것입니다. 아, 보기에도 뭔가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 빨간 게 안 좋은 애네요, 쟤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핑크색의 뇌 면역세포가 많이 붙어 있는 거 혹시 예, 있습니다. 보시나요? 보여요. 저게 그러니까요. 면역세포구나.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뇌에도 면역세포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뇌에도 면역세포. 아,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알았는데 네. 뇌 쪽은 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뇌이기 때문에 뇌 기능만을 담당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그러니까 각 전문 분야가 또 있네요, 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야 되는 애는 이제 뇌에 해당하는 면역세포. 암세포를 찾아서 골라서 죽이는 면역세포가 있듯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뇌만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미세악교세포입니다. 미세악교세포. 미세악교세포. 되게 이름이 어려워. 미세악교세포. 악교세포. 맞습니다. 뇌를 지키는 면역세포인 미세악교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뇌에 쌓여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싹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골라서 없애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치매 싹을 없애는 건 뇌 면역세포다 이렇게 하시면 편할 텐데 왜 땡땡땡땡땡땡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거 밧줄인데? 저 포승줄 같은 거잖아요, 그냥. 옛날에 저 이렇게 묶는 거, 죄인들. 처형 당하기 직전에. 그렇죠. 맞습니다. 죄인이 도망을 못 가게 꽁꽁 묶어주는 이 포승줄. 바로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일으키는 치매의 싹, 베타 아밀로이드를 꽁꽁 묶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뇌의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 나쁜 애 잡아놨으니까 와서 없애버려. 이렇게 말이죠. 지금 보이시는 왼쪽 사진에 있는 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요. 네. 거기에 2개가 붙어 있죠. 네네네네. 오른쪽 사진의 베타 아밀로이드에는 굉장히 초록색이 많이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애잖아요. 착한 애. 맞습니다. 제가 많으니까 이쪽이 좋아진 거네. 저 빨간색을 묶는 거구나, 저 파란색이. 그죠? 일단 맞습니다. 포승줄을 묶어주면 미세악교세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얘 잡아가라고. 땡땡땡땡땡땡. 그저 싹을 이렇게 꽁꽁 묶어주는 걔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치매의 싹을 없애는데 꼭 필요한 7글자. 바로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야, 너무 어렵다, 또.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우리가?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 세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예. 그래서 줄여서 PS라고도 많이 PS. 부릅니다. 왼쪽처럼 포스파티딜 세린이 너무 적으면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뇌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반대로 오른쪽 사진처럼 포스파티딜 세린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꽁꽁 둘러싸고 신호를 보내면 뇌의 면역세포가 즉시 출동을 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파티딜세린, 네. 제 PS라고 부르네. 제가 있어야지 베타 아밀로이드를 체포해서 없앨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 돼요, 보니까. 먼저 첫 번째 퀴즈 드릴게요.
다음 중 치매의 싹을 없애는 포스파티딜세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와우. 야, 이거 다 근데 사실 다 좋은 거 아닌가? 네 개 다 너무 좋은 거라서. 자, 저희가 쓴 답을 보겠습니다. 아, 2번이 맞네. 우리 나란히. 2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답을 지금 내고 계신데요. 봐봐. 많은 사람이 오답을 냈다잖아. 정답을 요즘 한번 왜 같이 같이 쓰셨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정답은 1번 대두 레시틴. 야, 이게 대두예요? 대두? 포스파티딜세린이 이 g당 봤을 때에는 대두 그 중에서도 레시틴 성분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이 무려 5,900mg 들어 있습니다. 콩을 많이 먹어야겠네. 맞아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다른 식품들에도 물론 함유는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단일 성분만 봤을 때는 동물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을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안전성의 문제도 조금 생길 수 있고요. 가격도 사실 소고기, 고등어 굉장히 그만큼 섭취하려면 비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대두는 가격이 합리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예. 우리한테도 굉장히 친숙한 식물성 원료이기 때문에요. 아하.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하기에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선생님 치매 예방하려면 그 대두를 그냥 푹 삶아가지고 그냥 막 와구와구 먹으면 되겠네요. 이게 저런 사람들 생겨요, 꼭. 네, 실제로 맞아요. 대두로 포스파티딜세린을 충족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예. 우리가 원하는 양을 드시려면 굉장히 많이 드셔야 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치매 예방으로서 효과를 보려면 권장량이 하루 300mg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좋아요. 치매 예방을 돕는 포스파티딜세린의 하루 섭취 권장량 300mg을 채우려면 대두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하루잖아요. 맞습니다. 300mg 채우려는데 1kg를 먹는다고 체아가? 아니, 하루에 콩을 1kg 먹으면 몸무게 1kg 느는 거 아니야? 아니 1kg면 하루에 15kg를 어떻게 먹어? 말도 안 돼. 15kg면 쌀 한 포대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을 쓰셨죠? 보겠습니다. 많아. 10kg는. 아, 예. 뭐 1kg는 다 배제했고요. 보니까 1kg 는 많이들 쓰셨는데 자, 과연 정답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4번 15kg. 15kg입니다. 언니가 맞추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언니가 맞춘 건 행복하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게 대두 15kg인데요. 아니, 이게 뭐야 저게. 이걸 15kg 하루에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못 먹겠다 이거는. 진짜 대두를 내가 뇌 건강을 챙겨봐야지 하고 직접 먹으면서 하루 권장량 300mg을 채우려면 매일 이만큼 드셔야 되는데 너무 많죠. 아니, 진짜 많네요. 많기는. 대두를 드실 때 또 중요한 것이 GMO 유전자가 없는 변형식품이 아닌 유기농 대두로 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GMO 유전자 변형식품은 DNA에 변화가 도입된 식품이기 때문에요. 섭취했을 때 면역 기능이 저하하거나 뇌의 크기가 축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오호.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드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번거로움을 뒤로하고 대두에서 뇌건강 성분인 포스파티딜세린만을 추출한 것을 섭취하는 것이 똑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좋다. 그러면 이런 거 먹으면 좀 기억력이 좀 좋아질까요? 어때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특히 치매의 전 단계라고 불리는 경도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죠. 자, 59세 여성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인데요. 파란색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이 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 환자한테 포스파티딜세린을 500mg을 3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란색으로 점차 활성화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 먹으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 밑에 노란 게 많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우리의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구를 뇌라고 하고요. 전기 회로를 신경 전달 물질, 이 안에 있는 건전지를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들어오네요. 네네. 포스파티딜세린이 풍부하다면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돼서 전구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포스파티딜세린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전구가 깜빡거리는 것처럼 인지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건 뇌피질에서 전반적인 포도당 대사가 14.8%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경도 인지장애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경도 인지장애는 환자 중 10에서 15%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경도 인지 환자가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했더니 계산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주의력 및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우리 뇌 속에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해마라고 해마? 불리는데요. 지금 저기 보이시면 나오는데요. 해마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네네네. 왼쪽에 있는 그 저기 해마가 우리 뇌 속에 있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해마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머리 아플 때 아이고 관자놀이 꾹꾹 이렇게 찌르실 때 있잖아요. 여기요?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렇죠. 여기에 그 양쪽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해마가 바닷속에 있는 해마랑 실제- 진짜 똑같이 생겼네, 저. 맞아요.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 해마를 송전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텐데요. 해마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기억과 학습이 저장되는 건데 송전소에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오염 물질이 끼면 고장이 나고 치매가 되는 거죠. 이 해마는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14%,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22%로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점점 뇌가 치매와 같은 이런 정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뇌가 정전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치매로 가는 길이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우수한 전기봉이 돼가지고 독성 찌꺼기로 손상된 해마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좋다. 신경세포인 수상돌기와 뉴런을 보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애들은 몸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팍팍 만들어주면 좋은데 실상 그렇게 좀 잘 안 되나 보죠, 그게? 어렵죠. 포스파티딜세린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안 만들어질 리가 없겠죠. 만들어져. 뇌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포스파티딜세린 자체도 우리 몸속에서 생산되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좀 더 노화 탓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퀴즈 드릴게요. 여기서 예. 네네네. 뇌에서 만들어지는 포스파티딜세린은 나이가 들면 감소해서 외부로부터 보충이 필요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몇 살부터 감소할까요? 근데 경험에 의해서 내가 보니까요. 자꾸 깜빡깜빡 하더라고 이때부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지금 전부 다 그쪽 태블릿 너무 웃기네. 답을 다 적으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네. 아하. 나이를 다 낮추셨어요. 네. 들선 씨도 또 1번을 네, 저는 30대. 왜냐하면 사실 저가 기억력 깜빡깜빡 할 때가 한 32살 정도부터는 깜빡깜빡 했던 것 같아요. 똑같네. 제가 30들에 결혼하고선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 깜빡깜빡할 때가 많고. 아니, 그러라고 제가 일본을 한 건 아닌데. 네. 정답을 정답은. 알려주시죠. 정답은 1번 35세. 포스파티딜세린이 35세 이후부터 점점 감소되기 때문에 외부 섭취를 통해서 농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혹시 포스파티딜세린이라는 이 영양 성분이 혈관성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또 궁금해요. 눈이 어때요? 포스파티딜세린하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아니 한 70% 차지하는 그 알츠하이머 그 쌍만 없애줘도 우리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혈관성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 되네, 거의. 야, 다 되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네요, 이 친구가요. 맞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노화로 저하된 치매 및 인지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원료로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야, 그저 뇌 분야 다 쪽에서는 받았네요. 아주 그냥 글로벌한 사원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앞서 자매분들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이 따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아줌마라고 불러서 속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안타까운 이 증상이 바로 가까운 사람의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맞아요. 하지만 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면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 퀴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퀴즈. 벌써 마지막 마지막이네. 퀴즈. 60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시킨 결과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몇 년이나 좋아졌을까요? 저거 자체가 놀랍네. 너무 우리는 좋다. 뭐 근데 그렇다고 1, 해서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40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모든 게 지금. 그런 그러니까 거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요. 다 적으셨죠? 네. 확인할까요? 오, 그렇지. 이렇다니까. 이거 봐라. 네. 이야.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3번 14년. 야, 진짜로.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대단하다. 포스파티딜세린.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네, 굉장히 진짜로. 젊어지네요. 상상해요. 뇌가. 항상 얘야 뭐래도. 오. 딱 석 달 먹었는데. 12주 동안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시켰더니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이 13.9년이나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 나이 먹으면 저 1년 1년이 그때그때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뿐만이 아닌데요. 12주 동안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시킨 결과 이름과 얼굴을 연계해서 인식하는 능력은 42.6%, 학습 인지력이 11%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 그러면 결국에 포스파티딜세린으로 뇌가 회춘한 거네, 회춘. 정확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인데요. 네. 즉, 이 친구가 없으면 뇌세포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스파티딜세린 대사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뇌에는 치매 외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파키슨. 뭐야? 오, 와, 알츠하이머, 뭐 치매, 파킨슨, 우울장애, 뇌졸중. 만성 신경염증에. 야, 이거 자폐스펙트럼 다 무슨 피하고 이게. 싶은. 오, 야, 너무 싫다. 저희 친정엄마도 치매가 오기 전부터 우울증이 있으셨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셨었는데 예. 실제로 우울증은 치매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치매 환자들이 겪는 또 다른 고통이기도 한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요, 우울증이 있던 여성에게 30일 동안 200에서 6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투여했더니 우울증 증상이 개선되었고, 우울증 환자의 수면장애 개선과 동기부여 및 관심도를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이 잠을 잘 자야 우울증 없어지거든요. 맞아. 잠이 보약이지, 맞습니다. 잠이 보약. 맞아요.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2배에서 3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해서 치매에도 우울증 관리에도 모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 보충은 주의력 과잉 결핍 장애인 ADHD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ADHD가 있는 아동에게 2개월 동안 200ml에서 300mg의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네. 아동의 단기 청각 개선과 충동성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와, 놀랍다. 도움이 아주 많이 되네요, 진짜. 특히 아이들에게 그런 뭐 부모들이
ADHD 굉장히 그 진짜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예, 집중력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걱정하시잖아요. 조금 피해 줄까 봐도 엄청 그렇죠. 신경 많이 아주 쓰죠.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연구진들은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해주면 과도한 신경염증을 억제해서 신경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까지 함께 섭취하신다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치매 질환 예방하는 법 알려주신 심현진 약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찬 정보였어요. 치매 질환 피하는 데 도움이 될 포스파티딜세린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포스파티 딜세리. 너무 모르는 부분을 또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알아야 산다인데요. 네네네. 산다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산다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 집에 계신 어머님도 함께 또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알아야 산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아야 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Save the next channel.